10년 만에 이런 일이 우리도 살고 싶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이야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2022년 기준입니다. 학자금 대출 체납률입니다. 15.3%, 15.5%입니다.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이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2012년에 17.8%를 기록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10년 만에 또 15.5%라는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표를 한번 보실래요? 지표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요 206억이었고요 9.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9년에 확 늘어나죠. 12.3%로 늘어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뭐 여러분도 알 거예요. 왜 2018년에서 2019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학자금 대출 체납이 일어났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급하게 워낙 올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학생 알바가 없어진 거예요. 대학생 알바가 없어지니까 이게 졸업을 해도 학자금을 워낙 규모가 크니까 받기가 쉽지가 않죠. 게다가 취직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장난 아니잖아요. 청년 신규 취업자도 계속 줄고 있고요. 그러면 못 갚는 거죠. 네,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확 늘어납니다. 2020년에 보면 427억으로요. 13.9%가 되고요. 2021년에는 481억입니다. 14.4%. 2022년 최고치까지 올라갑니다. 15.5%. 552억입니다. 체납도 말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요. 체납 인원도. 2018년에 만이에요. 17,145명. 2019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27,290명이나 됐어요. 이게 뭐 10,000명이 훨씬 더 늘어났잖아요. 게다가 2020년에도 이게 36,246명. 2021년 좀 덜 늘었다고 생각해요. 39,235명이니까. 그렇지만 2022년에 또 더 늘죠. 44,216명까지 늘었죠. 4년 사이에 168%. 그러니까 2.7배가 늘은 거예요. 2.7배. 2.7배가 늘은 겁니다. 4년 사이에. 15.5%라는 숫자는 2012년 17.8% 이후 최고치고요. 청년들이 이 정도면 나는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 안 할까요? 우리는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 안 할까요? 아마 하고도 남을 겁니다. 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학자금 대출만 이렇게 주는 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지금 청년들에게 늘어나는 것은요.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연체율도 20대가 1.4%로 가장 높습니다. 2023년 6월 현재입니다. 국내 19개 은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30대가 0.6%고요. 40대 50대는 0.5%고요. 60대 이상도 0.8%예요. 60대 이상도 연체율이 크지만 20대가 1.4%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런 게 왜 그런지 제대로 조사가 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퍼주는 일이 능사가 아닙니다. 돈을 퍼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물고기를 가져다 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말입니다.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인력을 뽑을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최고로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2024년에 가면 9,860원이거든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영업자 감당 못합니다. 소상공인 감당 못합니다. 중소기업 감당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영업 창업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인건비가 이 정도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최소한 말입니다,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주고, 예, 최저임금을 못 바꾸면, 예,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주고 주 52시간제라도 이게 그냥, 예, 주 40시간 기본을 두고 말입니다. 예, 더 일할 사람은, 예, 기업에 노사가 합치해서 결정을 하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규제를 혁파하는 거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자영업자들 사람 뽑을 여력 없거든요. 그럼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최저임금 이래서는 못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 말입니다, 청년은 실업자가 넘치는 거예요. 실업자가. 와, 실업자가 보세요. 8월에만 하더라도 29세 미만, 30세 미만 9만 1,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9만 1,000명. 안 늘어나요. 예. 60세 이상도 이게 30만 4천 명인데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노인 알바거든. 노인 알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노인 알바 만들어 놓은 거 윤석열 정부 때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예, 경제 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거의. 내년엔 더 심합니다. 이게. 내년엔 61세 이상에게는요 104만 명에게 준대요. 올해는 83만 명인데. 내년에 선거 있으니까 돈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포퓰리즘의 극치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예, 나라 돈 뿌려서 표 산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도 지금 마찬가지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발이지 윤석열 정부가 저는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경제개혁에 오로지 매진한다. 지금 보세요. 다 죽어가잖아요. 네, 청년들이 학자금 빌린 것도 못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발, 예, 이게 개혁이 일어나도 빨리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고용통계도 조작이 됐잖아요. 예, 실제로 보면 저는 이게 조작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60세 이상을, 예, 이렇게까지 많이 늘린 거 말입니다. 이게 보면 통계 착시거든요. 이것도 통계 착시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뭐, 예, 고용률이 역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토 나오려고 그럽니다. 토 나오려고 그래요. 진짜 토 나오려고 그래요. 예. 저는 통계 조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 실제로 말입니다, 통계 조작 안 했다 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는데 무슨 소리냐. 개뿔을, 예, 통계, 예, 고용률이 최고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뭐 일자리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게 여러분 노인 알바 아닌 노인 알바 우리가 비웃는 거 말입니다. 50세에서 59세도 있습니다. 이게 50세에서 59세도. 그러면 여러분 노인 알바가 통계를 이렇게 만들어 고용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안타깝게 거지없습니다. 안타깝게. 윤석열 정부가 더 빠르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예, 저는 청년들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오죽했으면 학자금을, 예, 지금 대출받은 것을 체납하고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학자금 체납까지 하고 있었겠냐고요. 그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가, 예, 시장을 바로 봐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또 한 번 드립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예, 그 외침이 저는 윤석열 정부 청와대에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게 문제가 있었구나. 바로 이 문제 어떻게 하든 해결하자 하고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거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나라를 더 안전하게 살리는 그런,
행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개선해서 바꾸는 것. 나라가 반석 위에 올라가는 것.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역사에 길이 남겠죠. 저는 그렇게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개혁을 그 누구 못지않게 강력하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나라의 어려움은 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의 어려움이 사실은 나라의 어려움이거든요. 그 어려움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